나는 평생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 크루즈 여행에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가 내 자리를 무시하고 내 취향을 비웃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정말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된 적. 처음엔 설레었지만 돌아와서는 복잡한 마음뿐이었어요. 나는 평생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 크루즈 여행에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이번 크루즈 여행은 아들이 제안한 거였어요. 직장에서 받은 복리후생으로 크루즈 티켓 2장을 받았는데 며느리와 둘이 가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며칠을 함께 보낸다는 게 말이 쉽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색한 사이거든요. 며느리는 평소에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가족 모임에서도 필요한 말만 하고 항상 조용히 있죠.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과연 이번 여행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싶어서 말이죠.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어요.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부산 크루즈 터미널에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네요. 준비를 많이 한 게 보였어요. 배에 올라타는 순간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이렇게 큰 배를 탄 건 처음이었거든요. 며느리도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아 보였죠. 첫날 저녁 뷔페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뭘 먹을지 고민이 되더군요. 며느리가 먼저 음식을 담기 시작했어요. 서양 음식 위주로 담는 걸 보니 취향이 다르다는 걸 새삼 느꼈네요. 저는 한식 코너에서 익숙한 음식들을 골랐어요. 역시 우리 음식이 입에 맞더라고요. 식사 중에 며느리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이런 여행을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가 나름대로 고마워하고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그 감동도 잠깐 무언가 미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제 의견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일 일정을 상의할 때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첫날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아직 서로 어색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객실에 돌아와서는 각자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보더군요. 대화 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이런 식으로 며칠을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 뷔페에서부터 의견이 갈렸거든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한국식 아침을 먹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늦잠을 자고 싶어 했어요. 결국 며느리 시간에 맞춰 10시가 넘어서야 아침을 먹게 되었죠. 뷔페에서도 며느리 위주로 진행되었어요.
제가 한식 코너로 가려니까 서양식이 더 좋다며 권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따라갔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마치 자신이 더 세련되고 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배 안에서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면세점이 있다고 해서 구경이라도 해보자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제 취향을 보고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예쁘다고 한 스카프를 보고 요즘은 이런 스타일은 안 입는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나름대로 고른 건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여행이니까 기분 좋게 지내자고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선상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클래식 콘서트였는데 저는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지루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계속 시계를 보고 하품까지 하더군요. 중간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아직 공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끝까지 듣고 싶었는데 며느리를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갑판에 나와서 며느리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젊은 사람들 취향도 고려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내가 어르신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죠. 하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꾹 참고 견뎠어요. 며느리는 제 표정이 굳어진 걸 봤을 텐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군요. 바다와 야경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답답했어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객실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가 먼저 들어가며 내일은 스파에 가고 싶다고 혼자 결정하더군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는 걸 보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야 하나 생각하니 답답했거든요. 며느리와의 거리감이 더 벌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셋째 날이 되자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제가 하고 싶다고 했던 가판 산책 대신 실내 스파를 고집했어요. 저는 바람을 맞으며 걷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지루하다며 다른 계획을 세우더군요. 결국 며느리 뜻대로 스파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곳이 익숙하지 않았죠. 마사지를 받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직원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뭔가 자랑하는 듯 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소외감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심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고를 때 며느리가 제 자리에서 직접 주문을 하더군요. 제가 뭘 먹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으로 골랐어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여기서 투명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참고 먹었어요. 오후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배안 카지노에 가고 싶다며 저를 끌고 갔어요.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며느리는 신나했죠. 슬롯머신 앞에 앉아서 돈을 넣고 게임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정말 답답했어요. 이게 며느리의 진짜 모습인가 싶었죠. 평소에는 얌전하더니 이런 면이 있었구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옆에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쓰는 걸 보니 마음이 불편했죠.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고 너무 보수적이라며 이런 것도 경험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보수적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건가요? 갑판으로 나가서 혼자 있고 싶었어요. 며느리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저는 바다를 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죠.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해보니 화가 나면서도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며느리는 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여행에 참여했는지 며느리는 알기나 할까요? 난간에 기대서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며칠을 더 견뎌야 하나 싶어 막막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를 만났는데 태연한 얼굴로 내일 계획을 얘기하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며느리를 보니 더 답답했어요. 객실에서도 말을 섞지 않았어요. 각자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리고 있었죠. 이런 여행이라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넷째 날 아침,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 제가 많이 화가 났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왜 그러나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진짜로 미안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며느리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정말 의외였어요. 결혼 후 5년 동안 시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다고 고백하더군요. 특히 저와 있을 때 어떤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었는데 그게 실수였다고 인정했어요. 며느리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반성이 되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웠을 텐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그날 아침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로 상대방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뷔페에서도 며느리가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추천해 주더군요. 그 모습이 고마웠어요. 오후에는 함께 갑판에서 바다를 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결혼 후 겪었던 일들까지 털어놓았어요. 저도 며느리에게 제가 느꼈던 어려움이나 바라는 점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거였고, 저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다고 오해했던 거였죠. 사실은 둘 다 서로를 어려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평생 오해한 채로 지낼 뻔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구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저녁에는 선상 콘서트를 봤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도 끝까지 함께 들었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며느리가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더군요. 그 모습이 딸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가판에서 야경을 보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앞으로는 더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저도 며느리에게 앞으로는 더 편하게 지내자고 말했어요.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내자고 했죠. 그날 밤 객실에서 며느리와 함께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웃었어요. 서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전날 사진을 보니 정말 웃음이 나더군요. 며느리 말하길 내일은 어머님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오히려 제가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걸 찾아보자고 했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게 신기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제까지의 어색함은 모두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며느리가 제게 커피를 가져다 주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타준 따뜻한 커피였어요. 그 작은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 신경 쓴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지막 날 일정은 제가 원했던 대로 가판에서 바다를 보며 천천히 산책하기로 했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제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주더군요.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시간을 보냈어요. 산책하면서 며느리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결혼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격려했죠. 며느리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고마운 모양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제가 추천한 한식도 며느리가 맛있게 먹었고, 며느리가 고른 파스타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배안 쇼핑몰에서 함께 쇼핑을 했어요. 이번에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구경했죠. 며느리가 제가 예쁘다고 했던 스카프를 다시 보며 사실 색깔이 정말 좋다고 인정하더군요. 저도 며느리 좋아하는 세련된 액세서리를 보니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취향은 다르지만 각각의 매력이 있었죠. 저녁 식사는 특별했어요. 배에서 가장 좋다는 레스토랑을 예약했거든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며느리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마치 친구 같았어요. 며느리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시댁 방문을 더 자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어요. 요리도 배워보고 싶다며 귀여운 소리를 하네요. 저도 며느리에게 앞으로는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며느리만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죠. 마지막 밤 갑판에서 야경을 보며 이번 여행을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어머님과 여행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좋다고 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했어요.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고요. 두 사람이 바다를 보며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그 순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게 안기더군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고마웠다고 전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했죠. 객실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웃었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마지막 아침이 밝았어요. 며느리와 함께 맞는 마지막 아침 식사였죠. 이제는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며 식사할 수 있었어요. 어색함은 모두 사라졌거든요. 하선하면서 며느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아들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이야기했어요. 첫날의 어색한 사진부터 마지막 날의 환한 미소까지 우리의 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이 사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평생 간직하겠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이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와 저는 서로 보며 웃었죠. 정말 좋았다고 함께 대답했어요. 아들이 놀란 표情으로 우리를 바라보더군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어머니, 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번에 알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어요. 저도 아들에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다고요. 그날 저녁 식사는 특별했어요.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며느리를 도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죠. 며느리도 시댁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때로는 둘이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죠. 며느리의 고민도 들어주고 제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며 함께 시장에 갔어요. 재료 고르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죠. 며느리가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진심으로 노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들도 우리 사이가 좋아진 걸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훨씬 화목해졌다고 하네요. 돌이켜보면 이번 크루즈 여행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며느리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오해와 갈등으로 힘들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간의 오해는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거요. 서로 다른 세대이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어느 집에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며느리와 저는 계속 서로를 배워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죠.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며느리와 저처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워도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서로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게 진정한 해결책이더군요. 지금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배려와 관심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며느리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